사실은 저혈압이라는 병은 없습니다. 계속 청국장이나 된장국만 먹을 거야, 채소만 먹는 사람이야, 그렇게 유지하시면 돼요. 갑자기 허벅지에 큰 멍이 들어서 오셨어요. 저는 설마 하루에 300개씩 드실 줄은 몰랐던 거죠. 이 감초 성분은 염분을 자꾸 저장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중병인데 이런 싼 약으로 내 애가 진짜 보호가 될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조은주입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혈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혈압을 복용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럼 빨리 응급실에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혈압이 아주 높거나 낮은 경우이겠죠. 항상 가정 혈압을 측정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어제, 그제, 또 그그제 혈압을 쟀는데 평상시대로 아주 좋았는데 오늘만 혈압이 160이다, 혈압이 90이다 하면 놀라실 게 없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릴렉스 하시고 한숨 주무셔도 됩니다. 다시 혈압을 재서 얼마가 나오는지 측정을 해야 됩니다. 점점 혈압이 올라가서 180 이상이다 하는 경우에 다시 한 1시간 정도 또 완전히 릴렉스해서 또 쟀는데 또 더 오른다 하면은 그때는 응급실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압이 점점 오르면서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볼펜을 집을 때 한쪽이 손에 힘이 빠진다든지 두통이 생겼다든지 막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응급실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축기가 90이 나왔다. 그런 경우에도 좀 안정하고 다시 재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평소에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혈압이 높을 경우에는 내가 어제 잠을 잘 못 잤나? 내가 지금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인가? 밖에서 뛰어다니다 와서 충분히 혈압을 안정 상태에서 재지 못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혈압이 높은 그런 원인이 있다면 그런 원인들을 다 배제하고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대로 혈압 재는 측정법에 따라서 한 번만 혈압을 좀 측정해 보시고 혈압이 높은 것 이외에 다른 증세가 없다면 조금 기다려 봐도 됩니다. 혈압이 낮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인도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는 혈압이 90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90까지 떨어졌는데 일단 내가 어지럽지 않다, 맥박이 비정상적으로 100회 이상 막 올라가지 않는다, 내가 불편한 게 없으면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경우에 스스로 우리 몸의 조절에 따라서 혈압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하고 혹은 조금 걷고서 다시 10분 안정하고 다시 혈압을 측정해서 내가 불편한 게 없으면 조금 기다려봐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가슴이 두근거리고 앉았다 일어났는데 눈앞이 껌껌할 정도로 어지럽고 구역구토가 나고 그런 경우에는 응급실로 오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건강검진할 때마다 저혈압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에 대한 뭐 딱히 치료법은 안 해주신 고혈압처럼 뭐 해라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정상으로 뭐 돌아가는 방법이 있는 건지 저혈압은 그러면 위험한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이 많아요. 사실은 저혈압이라는 병은 없습니다. 저혈압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출혈이 있거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밸런스가 깨져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분명히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혈압이라는 병은 없고 주로 저는 혈압이 낮아요 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젊은 여성 환자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몸의 여러 조건이 그 혈압이 편하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적정한 혈압 내에서도 심장과 장기 사이에 서로 편안하게 혈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혈압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상태대로 내가 어지럼증이 없으면 그냥 지내시면 됩니다. 다만 젊은 여성분 중에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혈압도 낮은데 앉았다가 일어서면 어찔한 적이 1년에 한두 번 있고 실제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미주신경성 실신이나 기타 다른 원인이 있는지 꼭 병원에 와셔서 진료를 해보셔야 되고, 평소에 혈압이 낮은데 아무 불편한 게 없다 하면 그냥 그대로 지내시면 됩니다. 나중에 중년이 넘어가면 혈압이 120이나 130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폐경기가 가까워오는 여성 중에 혈압이 평소에 100이나 110 이렇게 되는 여성들은 거의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혈압은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미주신경성 실신 이런 거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검사 이런 것들은 이제 내과 선생님이 정하실 거고 본인의 증세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상황에서 어지러웠는지, 예를 들어 내가 화장실에서 소변이나 대변을 보다가 어지러웠는지, 아니면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웠는지, 지하철에서 오래 서 있다가 어지러웠는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쓰러지고 있는 걸 알았는지, 갑자기 어지럽고
구역구토가 나다가 쓰러지는지 몰랐는데 눈을 떴더니 이미 땅에 머리가 닿아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한지 쓰러지기 직전에 가슴 통증 같은 걸 느꼈는지 내가 쓰러졌을 때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면서 흰자를 내보이면서 혹은 거품을 보글보글 물면서 쓰러졌는지 간질같이 떨면서 쓰러졌는지 소변을 좀 지렸는지 이런 것들을 잘 면밀히 평가를 하시면 쓰러진 원인이 진짜 미주신경성 실신에 의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신경학적인 여러 요인에 의한 건지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쓰러졌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관찰한 바도 잘 적어가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고혈압약을 먹는데 어지러운 증상이랑 구토 증상, 복통이 이제 조금씩 생겼는데 이게 뭐 기립성 저혈압 증상인가요? 그렇다면 고혈압약을 잠시 중단해도 되나요?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는 원인은 심장이 머리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누워있을 때는 심장이 머리로 펌핑하기가 참 편해요. 갑자기 딱 일어났을 때 중력에 반해서 높아진 머리에 펌핑을 해야 되잖아요. 정상인 사람은 심장과 뇌 사이에 그런 사인이 원활해요. 이미 일어나려고 마음만 먹어도 심장은 거기에 준비를 한다는 거죠. 압을 높이고 더 높이 피를 보내서 머리로까지 충분히 피가 도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미주신경성 실신이 있는 사람은 그게 늦어요. 그 반응이.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면 핑 돌아 쓰러지게 되는 거죠. 기립성이라는 건 반드시 체위의 변화가 있을 때 어지러우면서 쓰러지는 것을 얘기해요. 눈앞이 껌껌해지면서. 구역 구토만 단순히 있다, 복통이 있다, 이걸 가지고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체위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혈압이 낮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증세가 있을 때 이미대로 약을 끊은 상태로 며칠 지나서 진료실에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혈압약을 다 끊고 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혈압약 때문이었을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은 상태에서 그런 증세가 있으면 혈압을 쟀을 때 너무 위험하게 낮지만 않다면 진료실 가는 날에도 혈압약을 먹고 가시는 게 훨씬 더 판단하는 데 빨라요. 너무 혈압이 떨어졌을 땐 중단해야지. 그렇지만 혈압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중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혈압약과 항우울제를 먹고 있는데 저혈압 증상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혈압을 재보라는 거예요. 이게 저혈압인지는 몰라요. 실제 혈압을 재서 진짜 혈압이 낮았냐 하는 거죠. 어지럼증이 다 혈압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심장 박동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정상인도 자고 있을 때는 9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다 편안한데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90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약을 끊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90까지 떨어졌는데 맥박도 느려. 나는 어지럽지도 않아.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90도 괜찮아요. 반드시 혈압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그거의 반작용으로 맥박이 빨라져요. 평소보다 내가 맥박도 빠르네? 하면 그때는 빨리 병원에 오셔야죠. 다음 날이라도. 뇌출혈과 파킨슨 환자인데 걷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뭐 쓰러지려고 합니다. 심혈관을 복용해도 됩니까? 몸보신을. 그러니까 아무 약도 안 드시는 분이 그런 약을 드시는 건 문제가 없어요. 내가 간 기능도 정상이고 콩팥 기능도 정상이다. 다른 걸 먹고 있는 약이 없다 하면 여러 가지 뭐 영양제나 이런 거 한번 먹어볼 수 있어요. 하는데 지금 파킨슨에 뇌졸중까지 왔으면 많은 약을 이미 드시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뇌혈관이 그런 정도이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나 심장으로 가는 혈관도 우리가 장담을 못하는 상황에서 약효를 응축해 놓은 그런 약들을 드실 때는 서로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약들은 먹으면 그 약을 배설하기 위해서는 간과 콩팥이 약제의 독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안 그래도 다른 약을 먹으면서 간과 콩팥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또 부담을 주게 되면 반드시 간이나 콩팥은 부담이 가고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우리 환자분들이 자꾸만 그런 다른 약을 먹고 싶어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보험 적용을 받아서 먹는 약이 좀 싸요. 환자가 느끼기에는. 환자가 부담하는 건 10%밖에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중병인데 이런 싼 약으로 내가 진짜 보호가 될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싼 거예요. 이게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 굉장히 비싼 약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약제를 그럼 왜 이렇게 전 국민 보험하면서 먹어야 되느냐? 전 세계적인 데이터에서 이런 경우에 이 약을 먹으면 오래 산다. 사망률을 줄이고 심뇌혈관 질환 재발률을 줄인다라는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약을 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이 약의 효능이 부작용의 몇 배다라는 것을 지금 거의 30년 동안 증명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싸서 못 믿어서 내가 비싼 약을 먹어보겠다 하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고 경제적이지 못하다. 그런 돈이 있으면 맛있는 걸 사서 드셔라.
오늘 홀터를 달았는데 자기가 지방사람이라 그런지 일주일 기간을 주셨네요. 증상일 때 누르라고 하시던데 그러면 평상시에는 검진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방 사람이라 7일 아니에요. 하루 딱 달았는데 그때만 정상이고 뛰는 순간 증세 있어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일 단 거예요. 7일 내내 모니터가 되고 있어요. 이 선생님이 누르라고 하는 건 증세와 심전도 변화가 서로 맞아 떨어지는지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터져 죽을 것 같아요 하는데 그때 심전도는 깨끗해. 그리고 환자가 자고 있을 때 못 느낄 때는 부정맥이 나와. 그러면은 그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서 꼭 약을 써야 되는 환자, 안 써도 되는 환자, 이 사람의 증세는 이 병과 상관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파린이나 이런 거를 드시는 분들이나 신부전 있으신 분들은 콩, 시금치, 녹색 채소 이런 거 안 좋다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 청국장을 먹으면 안 되냐, 비타민 K인가? 그것도 뭐 안 좋냐, 청국장 가루 먹어도 되나요? 어느 정도 먹어도 되나요? 이거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타민 K는 칼륨과 좀 다른데요.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 또 쿠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청국장이나 채소들을 먹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그게 어떠냐라는 거죠. 쿠파린이라는 약제는 드시는 음식이나 같이 복용하는 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쿠파린은 비타민 K에 의존하는 응고 기전을 블럭함으로써 응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타민 K를 함유하고 있는 여러 음식들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청국장이나 채소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느냐? 골고루만 드시면 됩니다. 진료실에 올 때마다 INR이라는 얼마나 피가 맑아졌나 하는 수치를 검사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계속 청국장이나 된장국만 먹을 거야, 채소만 먹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유지하시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쿠파린 용량을 조절하면 됩니다. 나는 이건 걸 잘 안 먹어 하면은 그런 걸 잘 안 먹는 채로 유지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계속 안 먹다가 그것만 먹었어. 항상 그것만 먹다가 어느 날 굉장히 눈에 띄게 그걸 줄였어 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쿠파린을 복용하는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허벅지에 큰 멍이 들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쿠파린 수치가 평소보다 한 5배가 늘어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환자한테 계속 여쭤봤어요. 내가 한 끼 그때가 복날이어서 오딱으로 만든 삼계탕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오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엑기스로서 상당히 이 약제와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뭔가 엑기스, 그다음에 평소에 안 먹던 거 이런 걸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청국장 가루가 좋다고 하는데 그거 매일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맛만 보시라 이거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한번 몸에 좋으면 계속 먹는 성격이 있는데 어떤 환자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분도 고혈압 환자였고 고혈압에 따르는 콩팥 기능 이상 질환이 있었고 심혈관 중재 시술을 받은 분이었는데 선생님 저는 토마토를 좀 먹어도 됩니까? 네, 제철 과일 드시는 거 좋습니다. 토마토 좋아요. 했는데 이 환자분이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포타슘이라는 수치가 상당히 높고 콩팥 기능이 많이 망가져서 오신 거예요. 심장이 너무 느리게 뛰는 섬액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환자가 방울토마토를 하루에 300개씩 드신 거예요. 선생님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저는 설마 하루에 방울토마토를 300개씩 드실 줄은 몰랐던 거죠. 너무 그거를 그냥 본격적으로 대놓고 일정 기간 막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그냥 내가 맛만 본다는 그런 정도로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에서 커피를 먹으면 쥐약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은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거든요. 나는 커피만 먹으면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 숨이 차. 그리고 너무 각성돼서 잠을 못 자. 이런 분들은 그런 질문 아시겠어요? 내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 이 커피 때문에 부작용을 느낄까 봐 하시는 말씀일 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혈압약은 한 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건가요? 예스라고 답을 드리면 굉장히 환자들이 절망감에 빠지더라고요. 아닙니다. 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처방할 수 있는, 복용할 수 있는 가장 소량의 혈압약을 먹고도 혈압이 막 뚝뚝 떨어져. 이 약만 먹으면 쓰러져. 그러면 혈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혈압약 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혈압 진단된 분 중에 이런 분들을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혈압약을 하나를 먹고 있는데 항상 혈압이 너무 좋아. 120, 130이야.
그러면 혈압을 줄일 수 있느냐? 아닙니다. 혈압이 120에 80인 사람이 그 혈압약을 먹잖아요. 그럼 어지러워서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이 혈압약을 먹고 너무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일상생활이 편안한 건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혈압 시범 삼아 끊어보지 마세요. 혈압약을 꾸준히 잘 드시면서 혈압이 좋아서 간혹 한번 끊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6개월이나 길게는 1년 후에 다시 혈압이 올라서 오세요. 1년 후에 오셨을 때는 너무 혈관들이 딱딱해져서 예전에 그 혈압약으로는 조절이 안 돼요. 훨씬 더 많은 혈압약을 써야 되고 혈관은 이미 다 경화가 돼서 오시고 심지어는 다른 합병증까지 다 알고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 확실한 건 내가 이 혈압약을 먹고 편안하다는 건 이 혈압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혈압약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아서 나는 약보다 한약이나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혈압을 낮추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이럴 수는 있어요. 나의 혈압을 올리는 어떤 주요된 기전이 불안이다. 예를 들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혈압이 생겼어요. 혹은 너무너무 관절이 아파졌어. 사고가 난 다음에 혈압이 생겼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약을 먹고 불안증이 감소하거나 관절통이 줄어들었어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됐던 것이 좋아지면서 혈압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다른 기전들이 활성화되면서 어차피 고혈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지만 건강보조식품이나 한약으로 혈압을 잡을 수는 절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고혈압 환자 중에 또 혈압약도 먹으면서 한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약에는 어떤 약재가 섞여 있는지 잘 몰라요. 이 혈압약재와 섞여 있는 한약재가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할지 모르고 모든 한약재에는 감초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감초 성분은 염분을 자꾸 저장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심부전 환자나 고혈압 환자가 이 감초 성분이 섞여 있는 한약재를 드실 경우에는 혈압이 많이 올라가고 몸이 붓고 심부전은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고혈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